자, 과학기술 지문 8번째, 지역난방 기초공학 및 에너지기술 실무교육이라는 비문학인데 다소 제목이 길긴 하지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 왜냐면 논의하고자 하는 게 지역난방이고, 지역난방의 어떤 기초적인 공학과 에너지 기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건 주로 이걸 지역난방 열병합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일하는 것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리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당연히 발전소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첫 번째 문단 봐. 지역 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열을 회수하여, 밑줄, 열을 회수해 가지고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 난방은 저기 막 그 발전소가 있고요. 거기서 물 끓여갖고 막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거야. 우리가 직접 끓이는 게 아니고. 자, 지역 난방에서는 회수된 열로 데워진 물을 배관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공급함으로써 열을 수송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물을 끓이냐면, 그 회수된 열로 데워진 물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가지고 인근 지역에 공부한다. 근래에는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밑줄 쳐.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는 방식. 이게 지금 열병합 발전소, 즉 지역 난방의 원리란 말이야.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변화 물질을 이용하는지 그거 설명할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열 수송에 사용되는 상변화 물질은, 자,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할게. 열 수송이라고 했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 물이 뜨거워. 이 뜨거운 온도의 열을 그대로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저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물을 따뜻한 걸 데워주고 연료율이 높아질 거 아니야. 만약에 가다가 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쫙 옮길 수 있을까? 그거 설명하는 거야. 자, 열 수송에 사용되는 상변화 물질이란 상변화를 할 때 수반되는 자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뭐 자멸이니까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물에 있잖아. 빠지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잠수 같은 거 하잖아. 그지? 열을 이렇게 쫙 가지고 가는 걸 말하는 거야. 상변화는 우리가 보통 상변화 앞에 비문학에서 나왔지만 액체, 고체, 기체 이런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상변화라 그랬지.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때 주변의 온도나 압력에 의해 어떤 물질이 이전과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 이게 상변화야.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 이거 상변화라고. 이러한 변화에는 열이 수반되는데, 얼음이 물이 될 때도 열, 물이 수증기가 될 때도 열. 이를 자멸이라고 한다. 즉 상변화에 동반이 되는 열을 자멸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예시, 자멸에는 어떤 거 있냐면 비커에 일정한 양의 얼음을 넣고 가열했대. 밑줄 쳐야지. 가열. 그게 자멸이야. 얼음이 쭉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0도씨에 들어가면 얼음이 물로 변하기 시작하여 비커 속에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데, 그지? 상변화 중이지. 지금 어떤 거는 물이 돼서 상변화가 됐고 어떤 건 아직 얼음인 상태니까 상변화가 되기 직전이고, 그런데 비커 속에 얼음이 모두 물로 변할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0도씨를 유지하는데, 왜냐하면 밑에서 가열했잖아. 그럼 온도가 올라가야지. 근데 얼음이 녹으면서 온도를 떨어뜨려. 그래서 0도씨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이는 비커에 가해진 열이 물질의 온도 변화가 아닌 상변화에 사용된다.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 거지. 열이 물질의 온도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만 유지한다. 0도씨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되는데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한 비커에 가열한 그 열은, 원래 열이라는 게 뭐야? 열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쓰인 게 아니고 얼음이 녹으면서 0도씨를 유지하니까 상변화에만 이용됐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상변화에 사용된 열을 자멸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밑줄 쳐, 숨어있는 열. 아까 선생님이 물에 빠지면 잠수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숨어있는 열이라는 뜻이다.
실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상변화에만 쓰이는 걸 자멸이라고 하고, 자멸은 물질마다 그 크기가 다르며 당연하겠지. 일반적으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요건 아까 얘기했던 얼음이 물이 되는 거야.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 이건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또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일 때 자멸을 흡수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자멸을 방출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멸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고체에서 엄청나게 열을 흡수하니까 기체로 되는 거겠지. 기체가 고체가 되면 이거는 자멸을 방출해야 되겠지. 열을 방출해야 온도가 떨어지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열을 흡수하면 기체가 되는 거고, 열을 방출하면 고체가 되는 거지. 한편 비커를 계속 가열해. 얼음이 모두 녹아 물이 된 후에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지. 이때는 자멸이 아니겠지. 이런 걸 현열이라고 하지. 그지? 밑에 나오네. 이렇게 얼음의 온도가 올라간대. 물의 온도가 올라간대. 온도가 올라간대. 그럼 이건 상변화 상태가 아니고 온도가 직접 올라가니까 이건 드러난 열이야. 보이는 열이라니까 현열이라고 한다. 자멸은 숨어 있는 거, 현열은 보이는 열,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상변화에는 자멸과 현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그리고 세 번째 원단. 그렇다면 상변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열 수송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생각해봐. 상변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열 수송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인터넷에서 압축 파일로 전송하면 어때? 파일이 안 깨지고 더 빨리 갈 수 있지. 도달하는 것도 한꺼번에 뭉쳐갖고 가니까. 이 압축된 상태로 보내는 거야. 상변화 물질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대로 보내는 거야. 가서 녹이는 거야. 가서 얼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제일 수성이 용이한 걸 보내서 바꾸는 거지. 상변화로.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여 열병합 발전소에서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의 아파트 열을 수송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발전에 사용된 수증기를 열교환기로 보낸다. 열교환기. 자, 그러면 수증기를 열교환기로 보내. 그럼 열교환기에서 이동한 수증기는 열 수송에 사용되는 물에 열을 전달하면 물이 더워지겠지. 발전기 돌렸어요. 거기서 수증기를 열교환기로 보내면 수증기를 열교환기로 보내면 걔가 수증기가 물의 온도를 높인단 말이야. 이 물 속에는 고체 상태인 상변화 물질이 담겨져 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캡슐을 섞여 있다. 캡슐. 아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캡슐을 담았다는 거야. 고체 상태의 상변화 물질. 이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은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이 데워져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이 되면 상변화 물질은 액체로 상변화한다. 그러면 녹는 점 안 되면 계속 고체로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변화하고 똑같은 거야. 요 온도에서는 그냥 상변화로만 쓰이는 온도니까 그때까지만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지.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섞인 물은 열교환기에서 나와 온수공간을 통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의 기계실에 열교환기로 간다. 이 과정에서 상변화 물질이 고체로 상변화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동이 고체로 가는 거야. 이동하는 물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유지돼야 된다. 녹는 점 이상으로. 그러면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지?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이 녹는 점 이상이 되니까. 만약에 상변화 물질이 녹는 점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 고체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체 상태를 자멸을 흡수해갖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액체로 보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계실에 도착하면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로 이동한 물과 캡슐 속의 상변화 물질은 공동주택의 찬물에 열을 전달하여 온도를 높이고, 이러면 공동주택 찬물이 데우고 따뜻해지니까 상변화 물질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하가 되면 이제 고체가 돼야 되겠지.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자멸을 방출하게 된다. 열을 방출하면 고체가 되는 거지. 이 역시 찬물을 데우는 데 사용된다. 즉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해온 물, 현재의 열과 현열, 캡슐 속의 상변화 물질의 현열, 그리고 상변화 물질의 자멸이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데 모두 사용되면 상변화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데워진 공동주택의 물은 각 세대의 난방기로 공급되고 세대 난방을 하게 되고 상변화 물질 캡슐이 그것이 들어가 있는 물은 온수 회수관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열이 떨어져 가지고 온단 말이지. 이와 같이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을 사용하면 현열만 사용하던 기존의 열 수송 방식과는 달리 현열도 쓰고 잠열도 쓰고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온수 공급관을 통해 보내는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열 수송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이때 상변화 물질 캡슐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열 수송에 활용될 수 있는 상변화에 쓰이는 열, 자멸의 양은 증가하겠지만 캡슐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물이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캡슐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자멸을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을 한꺼번에 얘기한 게 이 글이야.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설명하면 중간중간에 이런 용어들, 상변화가 뭐야? 그러면 상태 변화인데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고체나 액체, 기체 이런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걸 상변화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알아둬야 돼 이건. 자멸은 상변화에만 사용되는 열이고 현열은 온도를 높이는데 올리는 열이란 말이야. 중요한 건 자멸은 상태마다 다르단 말이야. 크기가. 고체에서 액체할 때하고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일 때 자멸을 어떻게 한다고? 흡수해야 되겠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반대로 하면 자멸을 방출해야 되고. 자멸을 방출하면 어떻게 돼? 기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오케이? 자멸을 방출하는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방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열병합 발전소에서 저 주변에 지역난방 그 공동주택을 열을 보내는 방식인데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발전에 사용되고 회수된 수증기가 열수송에 사용되는 물에 열을 전달하여 물을 일단 데운단 말이야. 거기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고체였던 상변화 물질이 액체로 상변하면서 열을 흡수한다. 그럼 이건 뭘까? 선생님 봐봐. 공동주택에서 식어진 물이 온단 말이야. 처음에. 그럼 그걸 데우는 거야. 일정 온도로. 그래갖고 액체 상태로 해서 쫙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액체 상태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고체로 되면 안 되지. 이게 녹는 점 이상으로 해서 쫙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공동주택에 가갖고 열교환기에서 얘가 현열하고 즉 이동한 물의 현열과 상변화 물질의 현열, 즉 열을 방출하면서 이동한 물은 열이 떨어지면서 고체 상태로 바뀌겠지. 열을 방출했으니까. 동시에 저쪽 열교환기,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는 뜨거워지겠지. 그럼 뜨거운 물에다가 각 세대 난방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식었으니까 고체 상태가 돼서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가 돼서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캡슐이. 그러면 쭉 그걸 가지고 자멸을 방출하면서 찬물을 데웠기 때문에 방출하면서 데웠기 때문에 얘는 액체에 녹는 점 이하로 떨어져서 수송기에 해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로 다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야. 뒤에 봐봐. 자, 16번 문제로 갈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 그대로 찾으면 돼. 이거 원래는 시력으로 푸는 거야. 눈으로. 어딘지 빨리빨리 찾는 거. 읽으면서 기억해둬야 돼. 1번. 상변화는 주변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걸 의미한다. 그게 상변화잖아. 상변화는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 고체, 액체, 기체. 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상변화라고 얘기했지. 여기서는 주변의 온도야. 알았니? 온도를 가지고 얘기했어. 자, 이거 맞았고 2번.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전기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된 수증기 이거를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으로 공급한다. 이게 지역 난방이라는 거야.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야. 전기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 열을 회수해 가지고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한다는 뜻이야. 맞았고. 3번. 상변한 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의 양은 물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면 안 된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나오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어. 그러니까 캡슐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일정 수준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뜻이야. 같은 내용이고. 맞았고. 4번. 상변한 물질을 활용하여 열을 수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 왜냐하면 열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 수송 효율성을 개선한 방법이 바로 이거니까 그냥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보내면 효율성이 떨어져. 상변한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싹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는 거야.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그지?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변한 물질을 이용하는 거다. 맞았고. 5번. 상변한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에서는 온수 공급관으로 보내는 물의 온도를 기존 방식보다 높여야 한다는데 높이면 고체가 아니라 높이면 고체 상태가 되잖아. 이건 잘못된 거지, 그지? 온도를 낮춰가지고 기존보다 낮춰가지고 보낸 다음에 데우는 거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야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지. 정답은 5번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17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자멸이라고 해서 자멸.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물질마다 크기가 각각 다르다라고 나왔지. 그지? 물질마다 크기가 자멸의 크기는 다르다고 나왔어. 하나, 둘. 두 번째 문단에 나오네. 맞았고. 2번.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온도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지, 그지? 온도 변화로 나타나면 뭐라 그래? 현열이라고 하지, 현열. 온도 변화에 이용되면 현열이고, 온도 변화가 아니라 상태가 변할 때 들어가는 열을 자멸이라고 그랬잖아. 얼음하고 물이 있는데 얘가 일시에 딱 다 전부 다 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얼음도 있고 물이 있으면 그 둥둥 떠 있는 얼음이 물로 바뀔 때 열이 필요해. 그때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열, 이걸 자멸이라고 했으니까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맞았고. 3번. 숨어있는 열이라는 뜻이고. 4번.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얘가 잠열이라고 했지, 그지? 거기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돼. 그러면 밑에서 얼음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지, 그지? 아니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돼. 이 자멸을 흡수한다 그랬지. 그때는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 열을 흡수하는 건 뭐냐면 밑에서부터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갈 때 열을 흡수하는 거야. 알았니? 흡수한다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가 될 때도 열을 흡수해. 그러면 요 과정을 반대로 해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될 때 이건 방출, 액체가 고체될 때 방출, 기체가 고체될 때 이런 일은 뭐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방출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야. 맞았네. 5번. 상변하고 있는 물질의 현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잠열은 온도 변화에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여기 상변화하고 있는 물질의 현열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고 하는 거나. 절대로 현열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상변화 물질, 상변화일 때만 쓰는 거야. 18번. 보기는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송 과정이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지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바꾼 거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A에서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가겠군. 지금 어딘가 봐봐. 열병합 발전소의 열교환기라고 됐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A에서는 물이 데워져 가지고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이 되면
상변화 물질은 액체로 상변화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지. 2번 B에서는, B가 뭐야? 온수공급관이다. 과정이야. 온수공급관에서는 물에 있는 캡슐 속 상변화 물질에 상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 여기서 일어나면 안 돼. 저쪽 가서 일어나야지. 저기 공동주택 기계실 가가지고 그 뜨겁게 변하고 거기 있는 그 공동주택에 있는 배관 그 물을 데워줘야 되는 거잖아. 맞았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B하고 E를 통해서, B는 뭐야? 온수공급관, E는 뭐야? 온수회수관. 그럼 갔다가 오는 거네. 그게 맞지, 그지? 갔다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동하는 물의 상변화 물질의 상태가 서로 같겠군. 틀렸네. 서로 같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B에서는 상변화 물질 있잖아. 물이 데워졌지, 그지? 전기 생산하고 난 다음에 물이 데워졌지.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한 상태야. 그러니까 액체 상태란 말이야. 이건 액체야. 근데 다 돌아가지고 2로 오면 상변화 물질은 공동주택 기계실 열 교환기에서 찬물에 열을 전달해 버렸어.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액체에서 고체가 됐잖아. 고체. 상변화 상태가 고체로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뭐야? 둘 다 같은 상태라고 얘기한 건 틀린 거지. 서로 다르지. 갈 때는 액체 상태지만 다 하고 나서는 고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3번이 틀렸어. 4번 C에서 공동주택의 찬물은 현열과 잠열 모두 이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D에 공급한다. 여기서 데워지면 각 세대 난방기로 공급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E를 통해 회수된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은 A에서 다시 데워져 가지고 상변화 과정을 거쳐서 고체에서 다시 액체로 된다. 그러니까 여기 A 열병합 발전소의 열교환기에서는 고체가 상변화 물질이 액체로 바뀌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서로 같은 게 아니라 B는 액체, E는 고체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9번. 다음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해서 메모했을 때 그냥 내용이야. 이건 뭐 이상하게 물어봐도 내용이야.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 A기업에서는 녹는 점이 15도. 자, 15도. 녹는 점이 15도니까 상변화 온도야. 아까 얼음은 몇 도야? 0도씨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역에서의 상변화 물질은 15도씨가 0도씨가 되는 거야. 너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크더라도 벽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됐죠? 자, 밑에 봐봐. 보기. 벽의 온도가 15도씨보다 높아지면 이 상변화 물질은 뭐가 되고 상변화할 것이고, 자, 15도보다 높아진대. 다른 말로 해볼게. 0도씨보다 높아져. 그럼 얼음이 뭐가 되지? 액체가 될 거 아니야. 여기 고체라는 거 4번, 5번 틀린 거야. 똑같이 생각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 그러면 얼음이 물이 될 때 0도씨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걸 15도씨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는 얼마? 15도씨 이상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때 잠열을 흡수할까 아니면은 방출할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 흡수해야 되는 거야. 거꾸로 되면 방출한다 그랬잖아. 아까 맨 끝에 기체가 고체가 될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방출이라고 얘기했잖아. 액체가 고체가 되려면, 자, 그러면 물을 얼리면 에너지는 방출되겠지. 열은 방출되겠지. 아니, 온도가 물이 있잖아. 물의 온도하고 얼음의 온도하고 어느 쪽이 낮아? 얼음이 낮잖아. 그러니까 열이 없어야지 얼음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방출이라고. 여기서는 이때 잠열을 흡수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 유지되겠지. 온도 유지된다고 지금 기술 연구하는 거야. 벽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고자 해서 이 기술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상변화 물질은 얼음이 물이 되는 건 0도씨지만 얘는 15도씨가 0도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 얼음이 물 되면 고체가 액체되는 것처럼 1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액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열을 흡수하는 거고, 그러면 온도가 일정 온도로 유지된다.
정답은 1번. 20번으로 갈게. 문맥상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찾으래. A. A는 열 교환기로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의 뜻이야. 보낸다. 그러면 이건 장소의 이동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사람이나 물건을 있잖아. 장소 이동시켜서 글로 가게 만드는 게 보낸다야. 1번. 그는 선물, 물건이네. 동생 집으로 장소 이동시켰네. 정답 1번이네. 2번. 그는 그저 멍하니 세월만 보냈다라는 이 보냈다라는 말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했다라는 얘기야. 지나가게 하는 거야. 호송세월하는 거지. 내버려 둔다는 얘기야. 3번. 그는 아들 애를 작년에 장가를 보냈다. 이건 결혼시켰다잖아. 결혼시켰다. 결혼. 장가를 보냈다. 결혼시켰다. 시켰다. 그 다음에 4번. 박수를 쳤다야. 쳤다. 박수. 그러니까 이거는 박수를 친 거니까 표현하다. 라는 정도. 손바닥을 마주쳐서 표현한 거야. 그녀는 슬피 울며 정든 친구와 이별했다네. 보냈다. 이별했다. 그러니까 물건이나 사람을 어느 쪽으로 장소 이동시킨 거 가게 한 거는 1번이니까 정답이 1번이란 말이야.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니까 당연히 받아 먹어야지. 여기까지.